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나는 시원한 공포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중 한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읽은 적 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낡은 집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의 집은 낡고 허름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가 집에 얽힌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녹슨 철문을 지나 정원에 들어서면 바닥엔 무성한 잡초와 쓰러진 나무가 얽혀 있었다. 집 밖에 세워진 고물차는 이미 적막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집 안으로 발길을 옮기려 하지 않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기로 유명한 젊은이가 이 할머니의 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터부시되는 장소였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내기라도 하듯 당당히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공언했다. 친구들은 그의 결정을 만류했지만 한번 결심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들어서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둑한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안 가구들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몇몇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장 먼지 쌓인 사진 하나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안의 기이한 조용함을 깨고자 그는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문들이 있었고 그는 무작위로 방 하나를 선택해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래된 서재로 보였다. 책장은 가득 찬 책들로 무너질 듯 쌓여 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남달리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열어본 듯한 모습이었다. 호기심에 그는 그 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 책에는 글자가 아닌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다. 마치 그 책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라서 뒤돌아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할머니였다. 하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존재감이 그녀를 감돌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책을 덮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이 집이 품고 있는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야 하니 돌아가거라. 그 젊은이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 이질적이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그 집에 있음을 직감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다. 더 이상 낡은 집을 지킬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할머니의 비밀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몸을 떨며 그 집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그곳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상상하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아마도 그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때때로 무서운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각색하여 꽤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폐쇄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도시괴담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 대학교 오컬트 동아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탐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과연 진짜로 귀신이 나오는지 혹은 이상한 현상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신병원은 이미 1996년에 문을 닫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환자들이 집단으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나 시설 내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괴담이었죠. 동아리 멤버 5명은 무더운 여름날 밤 손전등과 카메라 장비를 챙겨 곤지암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건물은 어두운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내부가 매우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밤의 더위와 달리 병원 내부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동아리 멤버 중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울려 퍼졌고 그들의 주변을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누군가 숨 막히는 고통에 찬 신음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심을 억누르고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낡고 바랜 환자들의 사진과 메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해. 여기서 그들은 돌아올 거야. 라는 글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씌어있지 않은 의문의 기록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좁은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작고 칙칙한 치료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놓여있는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옆 작은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오르골이 있었습니다. 한 동아리 멤버가 호기심에 오르골을 열자 그 안에서 섬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끝날 즈음에는 다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그들은 무언가 감시하고 있다는 강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오려던 그들은 문이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중 얼핏 창문 위로 나타난 창백한 얼굴을 본 멤버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으나 이상하게도 배터리가 전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갇혀있던 그들은 새벽이 되어가면서 간신히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서로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안개 속 꿈만 같았고 그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그 동아리 멤버들은 곤지암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 중 몇 명은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병원에 치료실과 의자가 등장했고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새로운 괴담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풀어주지 못한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장소를 방문할 용기가 있다면 물론인지 스스로 체험해보는 것 또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서 캠핑을 하던 중 겪은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몇 해 전 나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 3명과 함께 경치 좋고 한적한 산속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서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자 했던 것이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작은 산골 마을 근처의 캠핑장이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딴 곳이라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도착한 날 오후 우리는 텐트를 쳤고 숲을 사이로 들리는 새소리를 벗삼아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너무나도 조용했는데 다른 캠핑객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꽤 떨어져 있어서 오직 우리 넷밖에 없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고 왁자지껄 떠들며 바비큐 준비를 하며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을 즐겼다. 밤이 되자 달빛이 숲을 밝게 비추었고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위를 둘러싸고 옛 추억담과 끔찍한 괴담 등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숲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그때였다. 우리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친 것은 누군가 저기 서 있는 것 같아. 그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모두가 긴장한 채 그곳을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장난치는 것이라며 웃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섬뜩함이 가시질 않았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고 하나둘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낯선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다 결국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 한 명이 캠프파이어가 꺼져가는 자리에서 혼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잠이 안 와. 내가 물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불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상한 느낌에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치려는 순간 친구의 몸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왠지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혀 텐트로 불이 나게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신경이 곤두선 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모두 비슷하게도 이상한 꿈속에 누군가를 봤다고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전날 숲속에서 목격했던 형체와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캠핑장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이나 이상한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짐을 싸서 산을 내려왔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일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날 밤의 기이한 체험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원인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아직도 그곳에서 소리가 들릴지 누군가 또 바라보고 있을지 상상해보곤 한다.
시간이 지나 상황은 잊혀져 가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아있다.